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사기 매주온배 오픈 신인왕전 8강전 이성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예 기전이 더 이상 남자 기사들만의 무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강전 두 판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여자 기사 2명이 오늘 출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여류 기사들의 실력이 몰라보게 발전을 했어요. 국가대표 훈련과 여자 바둑리그를 통해서 그 실전을 통해서 선수들의 기량이 이제 남자 기사들 못지 않습니다. 네, 자 여자 기사들의 활약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사기 매주온배 오픈 신인왕전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매지온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97년 1월 1일 이후 출생 프로기사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예선전에 연구생 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 우승 상금은 8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우승, 준우승자는 한중 신예 바둑대항전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명예로운 자리 어떤 기사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현재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펼쳐지는 대구 지금 나타나고 있죠. 송혜령 선수와 송지은 선수의 대결. 그리고 옆에는 신미준 선수가 4강전에 미리 선착해 있습니다. 네, 송혜령 선수는 같은 여류 기사인 권주리 선수에게 반집승을 거두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행운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유진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결, 또 옆에 쪽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변상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강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는 얼마 전에 벌어진 하찬석 국수배에서 준우승자인 박진영 선수를 이기면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패기 넘치는 신예 기사들의 대구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판의 대결, 송혜령 초단과 송지은 초단의 대결, 그리고 오유진 2단과 박하민 초단의 대결입니다. 자, 각각 관전 포인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오유진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결은 이 두 선수는 국가대표 거기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네. 기풍으로 본다면 복싱으로 치면 좀 아웃복서 스타일이고요. 두 선수 모두 좀 유연한 기풍으로 네. 좀 전투보다는 좀 잔잔한 미세한 그런 바둑이 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의 대국은 이제 송혜령 선수와 송지훈 선수 대국은 이 두 선수는 이제 역시 좀 아웃파이터보다는 좀 인파이터에 가까운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상당한 전투력, 힘바둑을 지녔기 때문에 이 대국은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8강전 두 판의 대결을 통해서 잔잔함과 박진감 동시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사기 매지온배 오픈 신인왕전. 대국장이 네 선수로 꽉 찼습니다. 송혜령 초단과 송지은 초단의 대결. 자, 오늘 공식 기전에서 첫 대결을 펼칩니다. 네, 하지만 오늘 대국하는 네 선수 모두 국가대표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상당한 연습 바둑을 많이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 거예요. 오유진 2단과 박하민 초단의 대결. 자, 오유진 2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는 작년 여자바둑리그에서 정규리그에서 10승 2패를 거두면서 네. 다승상을 획득을 했고요.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MVP까지 받았죠. 네.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고요. 올해 이제 2016 여자바둑리그에서도 정규 시즌 9승 5패. 작년보다는 조금 못한 성적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활약으로 네. 팀이 지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9승 5패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개인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박하민 초단, 오유진 2단, 이 두 기사의 이름 위에 지금 숫자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초시계 두 기사의 사용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디지털 시계를 이제부터 얼마 전부터 사용을 하게 되었죠. 네. 사실은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와의 대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디지털 시계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숫자 위에 또 점 하나가 보이는데요. 그거는 초읽기 남아있는 횟수를 뜻합니다.
이 매지온배 오픈 신인왕전 같은 경우에는 1분 출기 1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점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3회, 5회가 주어지는 기전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점이 3개 또는 5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는 2015년도에 연구생 그 누적 점수로 인해서 내신 입단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연구생 누적 점수 입단이라는 것은 연구생 리그 6회를 해서 그것을 통틀어서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서 최고로 높은 점수인 선수가 입단을 하는 제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입단을 했고요. 네. 뭐 내신 점수로 입단을 했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실력 갖고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뭐 기량이 뭐 기복이 없다, 네.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때 이제 점수로 경합을 벌였던 선수가 이제 오늘 또 대국하는 송지훈 선수예요. 아마 2점 차로 승부가 났던 것 같아요. 와, 치열했네요. 끝까지 한 판 한 판 엄청나게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박하민 선수가 입단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연구생 입단 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송지훈 선수는 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역시 실력이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또 한 명은 내신 점수로 또 한 명은 입단 대회에서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는 그리고 지금 이 대회 매지온배 2기에서 연구생 신분으로 출전을 해서 8강까지 진출한 적이 있어요. 뭐 매지온배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국가대표 훈련을 통해서 상당히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 나중에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고 봐야 돼요. 네. 자, 초반 진행은 오유진 선수가 견실하게 날일자를 굳혀서 오유진 선수의 이 스타일이 잘 묻어나는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초반도 그렇고요. 중후반 운영도 네. 이 두 선수가 기풍이 상당히 흡사해요. 수율기는 강한데 상대가 먼저 전투를 걸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여자 기사들은 수익기가 강하면 좀 먼저 전투를 걸어가던데요. 그렇죠. 힘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오유진 선수는 그 힘을 아껴뒀다가 상대가 전투를 걸어왔을 때 자기가 좀 분명히 좀 싸울 수 있는 유리한 전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승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박하민 선수도 좀 비슷해요. 좀 맞받아치는 스타일이고요. 먼저 전투를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상당한 장기전이 예상되네요. 네, 오늘 두 기사가 그 시기를 놓고 이 눈치를 좀 볼 것 같은데요. 네. 네, 역시 이 포진만 봐도 벌써 6수째 장기전이 예상되죠. 네. 보통은 뭐 걸쳐가는 방향 이 자리를 많이 두는데요. 네. 이렇게 두는 수는 좀 흙이 이곳에 두는 거에 따라서 또 천천히 또 판을 운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서두름이 없는 포석이죠. 천천히 견실한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랭킹을 보니까요. 최정 선수가 20계단 상승해서 58위에 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뭐 20계단 상승한 것도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상승이고요. 그리고 랭킹이 58이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58위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제는 신의 정상급 선수들과 남자 선수들과 네. 겨룰 수 있는 실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입증하듯이 또 이제 이번에 KB 바둑 리그에서 5주전으로 낙점이 되었죠. 네. 최정 선수는 점점 더 실력이 좋아지고 무르익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여자 기사가 100위권에 들게 되면은 진입하게 되면은 그것도 성공이다. 그렇죠.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네, 최정 선수는 또 목표가 일단은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번이 아니라 저번에 좀 20위 정도까지 목표다 랭킹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의 그런 상승 추세로 봐서는 20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고 또 성적으로 나타난다면 충분히 이 최정 선수의 목표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렇게 최정 선수가 많은 활약을 보여줘야지 또 이 동료 여자 기사들도 같이 네, 또 발전을 그렇죠. 합니다. 요즘에 실력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정 선수가 이렇게 멋진 활약을 보여준다면 네. 동료 선수 뭐 상당히 좀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실력도 향상되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이제 특히 이제 오유준 선수가 이제 최정 선수와 한국 바둑계를 좀 이끌고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오유준 선수도 좀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이 두 기사는 연구생 때부터 그렇죠. 아주 워낙 어릴 때부터 이 라이벌 관계로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유명했습니다. 네. 오유준 선수가 이제 여자 바둑 리그 같은 데에서는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네. 다른 기전도 그렇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최정 선수를 만나면 좀 바둑이 좀 안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 전적도 좀 약간 밀리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 좀 부담감이겠죠. 예전에는 루이 구단이 또 여자 바둑계를 많이 발전시켜 놨다면은 이제는 또 최정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이 선수도 뭐 그때 뭐 본격 기전 타이틀도 획득을 했었고요. 네. 워낙 좋은 활약, 월등한 기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동료 여류 기사들이 많이 성장을 그때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여자 기사들이 입단에 성공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조금은 이제 네. 약간은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입단을 하고 나면 조금 그 약간 뭐 나사가 좀 풀린다고 하죠. 네. 그거는 남자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바짝 조이면서 공부를 다시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여류 기사들은 이제 국가대표 훈련도 있고요. 여류 바둑리그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동기부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자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실력 향상이 많이 되었고요. 또 많은 기전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매지온배 오픈 신인왕전 8강전에 또 여자 기사들이 이름을 올렸겠죠.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8강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우승 못할 법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2년 전에 이제 위징 선수가 한번 이제 남자 여자 기사 통틀어서 참가한 신인왕전, 네. 공교배 신인왕전에서 이제 결승에서 이제 리친청 선수를 이기고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이진 선수나 오늘 출전하는 송혜령 선수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진행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 두는 것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두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두면 여기 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들어가는 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흙이 이런 데를 붙이거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먼저. 근데 이제 지금 간격에서는 사실 이렇게 교환이 되어도 이 교환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두면 간격 자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뭐 이렇게 백을 두텁게 해주어서 지금의 형태는 득이 없어 보여요. 네. 간다면 이 정도로 네. 보이고요. 다른 곳은 이 자리보다 급하진 않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이 변화도가 뭔가 붙여가는 이 행마 네. 자체가 좀 고수의 행마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네. 여기 붙이는 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이 배석이 아닌 상태에서도 더 많이 나오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날일자가 와 있기 때문에 간격 자체가 그렇게 붙인다고 하더라도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딱
중고급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또 자리가 저런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붙이는 자리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어떨 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네.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곳을 둘 때는 네. 이제 쉽게 이곳을 갔을 때 여기 백이 두는 것이 조금은 싫다. 네. 이랬을 때 먼저 붙여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젖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흙 모양도 갖춰지고 백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무난하고요. 이제 여기서 늘 수도 있습니다. 늘게 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이 붙여진 교환으로 인해서 다음에 두더라도 이곳을 붙여가면 이 교환이 활용이 되어서 아무래도 좀 흙돌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붙였을 때 상당히 좀 좋아요. 자세가. 그래서 백이 오는 것을 좀 방지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네요. 네. 자, 헥마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금 보여주셨던 흙이 이 붙이는 헥마 같은 경우에는 상변 쪽만 보면은 또 흙이 용이하게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또 이 좌변 쪽에서 흙이 다가왔을 때 또 백이 두터워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잘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많이 두고요. 네. 여기서는 들어오고 이것을 또 강력하게 최근에는 붙여서 이렇게 두는 변화. GS 칼텍스에서 이제 안성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에서 네. 이런 실전보가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상당한 급전이 예상되는 변화도고요. 네. 물론 이제 이 다음에 큰 자리는 이 자리죠. 이런 자리도 큰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다음에 백이 이 자리를 높게 갈 수도 있어요. 한 낮게 이 정도로만 두더라도 네. 마주보는 이런 굳힘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가 서로 먼저 두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백이 불만이 없고요. 네. 자, 좌변도 넓고요. 상변도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붙여가네요. 아마 오유진 선수가 그냥 이 화점 옆으로 벌려가는 수와 붙여가는 수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나 봅니다. 네, 그렇죠. 방향은 여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박하민 선수가 뭐 그렇게 변화를 구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간명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보통은 이 정도겠죠. 이렇게 되면 뭐 다시 들어오거나 이제 여기가 백이 굳혀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자리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백이 좋아지죠. 네. 이런 곳을 먼저 둘 수도 있고요. 역시 간명하게 처리하죠. 자, 여기서 이제 느는 수가 보통인데요. 네. 이제 있는 수도 이제 가끔 두어집니다. 이 수는 이제 미는 수가 방비가 됐죠. 여기서 네. 밀 수는 없어요. 늘어주지 않죠. 협공 가면 오히려 흙이 무겁습니다. 자, 이어주게 된다면 흙은 두 칸 높은 정도 벌려서 두게 되는데요. 확실히 실리적으로는 있는 수는 느는 수보다 못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프로 기사들이 빠지는 네. 이 수를 선택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거의 90% 이상 있는 수는 간혹 나오는데요. 네. 잘 사용되어지진 않는 수입니다. 네. 네, 뭐 밀겠죠. 네,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제 이런 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지금 수법이 이 형태에선 잘 안 두어지는 이유가 요 나를자도 뭐 얼핏 보기에는 간격이 괜찮지만 네. 사실은 이 나를자보다는 흙돌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굳혀져 있는 형태라면 이 간격이 괜찮아요. 오히려 이 나를자보다는 이 굳힘 형태에서는 이 붙이는 수가 네. 이렇게 된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가 더 안전하고요. 여기 나를자는 이제 지금 여기는 3칸의 간격인데 지금은 4칸이기 때문에 나를자였을 때는 오히려 간격이 좀 더 좋겠죠. 근데 지금 나를자였을 때는 뭔가 지금 여기도 3칸이고 약간은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라서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수, 여기도 엄청나게 좋은 자리예요. 네. 빛이 나네요. 네, 눈목자로돔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흙이 네. 갈라칠 만한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안형을 잡을 만한 공간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벌릴 공간이 많이 없어요. 네. 좋은 자리고요. 자, 방금 이 상변을 설명을 해주셨을 때 지금 실전 같은 모양보다 이 소목으로 굳혀져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좀 중복이라고, 변 쪽이 중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더 좁기 때문에 변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는 이제 네. 뭐 그냥 이런 뭐 들어갈 수도 나중에 있겠지만 그냥 대략 보기에 이런 정도로 본다면 네. 사실 큰 집이 아니에요. 아, 여기도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길 다 당한다고 보면 물론 3선으로 집이 났지만 3선으로 집이 난 것 치고는 상당히 큰 집이 아니고요. 흙돌들이 좀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 좀 의미가 있어서 네. 약간은 좀 중복이라고 보는 거죠. 이 확실한 실리를 변에서 지을까 아니면 귀에서 지을까 할 때 귀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백을 좀 두껍게 네. 이 모양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여기를 이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이제는 박하민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도 약 보름 전에 그 중국에서 대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민배 세계 시내바둑 최강전에 출전을 했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조별 예선 중국 선수들과 경합을 벌여서 조별 예선도 통과했었고요. 그 결선 1회전에서 또 중국의 이제 판인 선수, 이 판인 선수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갑조리그 윈난 소속으로 커제 선수와 신진서 선수 이렇게 같은 팀으로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 판인 선수를 이제 결선 1회전에서 이겼고요. 이제 2회전 결승 마지막 대국에서 이제 퉁멍촌 선수한테 지면서 이제 본선에는 못 갔지만 상당히 뭐 중국 선수들과 좀 대등한 네. 기량을 보여주었어요. 전혀 안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뭐 그 정도로도 많은 수확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상당히 중국 시내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는 대회가 이민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숲을 뚫기가 어려운데 사실, 거의 네. 뚫기 직전까지 갔다가 네. 안타깝게 딱 한 판의 고비를 못 넘고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이 냉정하게 사실상 리민배에서 저희가 이 수상을 하기에는 정말 네. 어려워요. 워낙 그 뭐 중국 선수들은 그 신예라고는 하지만 지금 뭐 박하민 선수를 이제 마지막 판에서 이긴 퉁멍천 선수는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중국 갑조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KB 리그를 보면 이제 일지명 선수인 거죠. 일지명 뭐해서 이지명 뭐 이렇게 네. 꾸준히 주전으로 몇 년간 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경력 차이가 조금은 이제 좀 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 선수들과 대등하게 싸웠으니까요. 상당한 좀 수학에 있는 대회였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박하민 선수는 계속해서 이 세계 대회에서 경험을 좀 늘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이 나중에는 좀 큰 자기 실력의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박하민 선수와 오유진 선수. 자, 이번 매지온배에서 디지털 시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는 이제 작년 이제 퓨처스리그에 참가해가지고 정규 시즌에서 11승 4패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거의 탑 3 안에 드는 성적이었죠. 네. 뭐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도 이제 KB리그에 선발되진 못했지만 역시나 이 퓨처스리그에 선발되어서 또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역시 두 선수 모두 침착합니다. 분명히 이 형태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도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연구회를 통해서 국가대표 연구회. 하지만 실전에 이렇게 또 대국을 할 때 보면 손이 좀 빨리 나오는 선수들이 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변화를 살펴보는 침착한 선수들이 있고요. 네. 이 두 선수, 오유진 선수와 박하민 선수는 침착한 유형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이 포석 같은 경우에는 자주 두어지는 포석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 물론 좋은 자리죠. 네. 하지만 이제 흙이 이런 곳을 한 칸 정도 뛰게 되면 이 모양이 아주 좋아져요. 그 다음에 붙이는 수도 생겨지고요. 네. 뭐 이런 곳을 또 받기에는 좀 그렇고 안 받기에도 맛이 나쁘고 한 칸 뛴 수 자체로도 워낙 모양이 좋아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초반에 이 침입을 백으로서는 서두르는 것이죠. 박하민 선수가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나요? 네, 뭐 두 가지밖에 없을 거로 보이고요. 자신의 진영을 넓혀가는 수, 그리고 또 반대로 상대방의 진영을 삭감하는 수. 전혀 다른 수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흙의 간격이 이제 3칸 정도로 이제 촘촘해요. 네. 들어갈 만한 곳은 사실은 없어요. 이런 곳은 이제 뭐 들어가기보다는 삭감 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뭐 삭감도 뭐 크게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자리라서 뭐 할 만한 곳도 눈에 띄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삭감할 자리가 조금 깊게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삭감보다는 침투가 좀 급선무로 보입니다. 여기가 아니라면 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방향으로만 보면 이 수를 두면 다음에 한 수를 더 두면 사실은 더 괜찮아요. 이 정도로 두면. 이제 방향만 놓고 본다면 근데 여기는 흑돌이 이렇게 단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제 한 수를 둔다고 하면 여기를 둬야 되고요. 다음을 본다고 하면 나를자로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흙이 갈라쳤을 때 흙은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편해졌어요. 흙도 갈라치기가 좋아지죠. 자, 똑같은 벌림이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벌리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양이 전혀 다른 모양이 아예 펼쳐지네요. 바둑 내용이 틀려져요. 네. 자, 1시간의 제한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그런 제한 시간은 사실 아니에요. 사실 네. 1시간 좀 생각하다 보면 정말 후딱 가거든요. 프로 기사에게 네. 1시간이란 준속기 정도 느낌인가요? 어떨까요? 준속기보다는 약간 속기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근데 제 생각인가요? 또 워낙 네. 이성 구단은 이제 장고파 기사로 네. 알려져 있기 저는 때문에 1시간짜리는 뭐 장고 느낌은 전혀 아니라서 네. 그냥 뭐 거의 속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 기사에게는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 네. 네. 하지만 또 뭐 대단한 요즘에 그 속기파들을 보면 1시간이면 정말 또뭐 거의 장고에 가깝지 않느냐. 여유 있게 생각하는 기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박하민 선수가 드디어 결정을 했는데요. 역시 방향은 여기였는데요. 네.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와 좀 차이는 이제 눈목자와 날일자의 차이입니다. 이제 박하민 선수의 생각은 날일자로도 충분히 여기가 흙이 둘 만한 곳은 많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눈목자 다음에 백이 한 수를 더 둔다고 했을 때 이곳을 두게 되면 오히려 이 눈목자보다는 날일자가 훨씬 귀도 견고하고요. 변도 간격이 좋기 때문에 다음도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프로 기사에게도 지금 날일자, 눈목자 선택이 갈리고 있거든요. 네, 역시 이제 날일자랑 눈목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날일자는 다음 수를 또 보고 있는 거고요. 눈목자는 한 수로 두면서
다음 수로 물론 두면 좋지만 그 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여기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한 번에 변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사들도 이렇게 각각 의견이 다른데 이 중고급자에게는 저렇게 넓은 간격일 때 나를 짜냐 눈목 짜냐 네, 아니면 사실은 그냥 변을 좀 벌리느냐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 그런 네. 조금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조금 거의 프로 수준이 아니면 네. 조금은 그 느끼기 어려운 그쵸. 그런 단계라서 네. 이제 어느 것이 좋은지도 사실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기풍상의 문제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감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팁을 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선택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뭐 이런 장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 나를자도 충분히 가능한 점은 다음에 이제 흑이 이런 곳에 왔을 때 역시나 백이 이런 곳에 다가오게 되면 네. 흑이 그다지 이제 여기서 안형을 찾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음, 공격이 다음에 될 수 있다. 그런 게 된다면 이 나릴자도 귀를 지키는 그런 우수함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요. 눈목자는 이제 여기에는 좋지만 또 귀가 약하기 때문에 눈목자는 조금 그런 약점이 있고 강점이 확실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네. 나를 짜냐 눈목 짜냐 갈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보신다면 그 네. 다음을 또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요. 음, 나릴자는 역시나 다음에 또 이 정도로 벌리게 된다면 네. 여기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아, 이런 것까지 보고 있고 네. 자 이제 오유진 선수는 여기 한 칸 뛰는 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다음에 붙이는 수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두면 이제 백도 다음에 흑의 날일자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곳을 밀어가거나 해서 여기를 좀 견제하면서 네. 여기를 좀 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양처럼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 우상귀는 흙의 몇 퍼센트 이 지분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여기요. 근데 네. 여기가 사실 좀 애매해요. 여기는 이제 3-3이 아직 좀 남아 있고요. 네. 3-3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 당장은 좀 살기가 어려운데 맛이 나빠요. 여기가 이런 데가 맛이 좀 나쁘고요. 귀는 잡을 수 있지만 변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약점 3-3이 있겠고요. 또 다른 수를 본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 자, 붙이는 수와 네. 3-3을 맛보고 있는 수입니다. 자, 여기를 붙이게 되면 3-3을 들어가서 이 그림은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귀를 조그맣게 좀 살려줘야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귀를 지킨다면 이런 식으로 지키면 붙여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여기가 맛이 나빠서 백이 함부로 못 둬요. 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젖혀서 또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게 되면 여기 위험하죠. 만점을 잡아도 이렇게 네. 잡아서 전체가 여기가 다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고서 백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침착해서 이런 페이스라면 사실은 중반전 넘어가기 전에는 거의 무조건 두 선수 모두 촐기 몰린다고 봐야 돼요. 아, 네. 자, 지금 또 백이 침입했을 때 변화를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이 3-3 침입하는 수, 또 이선에 나를자로 둬서 이 양쪽을 맛보게 하는 수, 이런 수 같은 경우는 이 조금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책을 네. 통해서 맥점을 배웠을 것 같은데 역시 이 맥점을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죠. 배석을 잘 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선에 들어가는 수는 네, 뭐 물론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석, 네. 더 실력이 강해지시려면 주위의 배석을 고려하는 그런 판단을 하셔야 좀 더 바둑 실력이 향상되실 수 있고요. 어우, 네, 바로 갔네요. 계속해서 그 부분에 약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오유진 바로 선수가 가는 수. 네, 물론 이 형태에서 강력한 수이긴 한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이곳으로 이어요. 그럼 이제 단수 쳐야 되거든요. 네,
아마 여기는 거의 뭐 노타이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단수치고 이제 이을 때, 자, 실전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이제 단수를 한번 치고요. 네, 단수 치고 이제 있겠죠. 또 이것도 젖혀야 됩니다. 네. 네, 백도 차단하고요. 네, 외길이에요. 있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아, 자, 이제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이곳을 끊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유진행은 이제 배석에 따라 좀 틀리지만 흙의 집이 여기가 그래도 확정가가 12, 22, 거의 30집 정도 났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배석은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를 두게 되면 사실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흙 입장에서요. 그래서 감명한 선택을 하네요. 아, 네. 왜냐면 지금 여기 눌러가는 자세가 여기 세력을 완전히 지금 지우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백이 상당히 중앙에 대한 자세가 좋아요. 네. 이제 눌러갑니다. 이렇게. 지금 상변의 흙 모양 같은 경우에는 좌상귀에 붙여서 네. 백을 두텁게 해주면서 쌓은 모양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백이 다가오게 된다면 견제가 돼서요. 이것도 비슷한 의미고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득실을 따져보면 여기서 원래 흙집이 한 10집 좀 강하게 나는 자리였고요. 지금 이곳을 움직여서 한 20집 정도의 실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있는 100집은 원래 100집이 아니었고요. 확정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리로 보면 20집 정도. 자, 하지만 여기에 100이 선착을 하면서 이제 이곳을 흙이 두지 않고 한 칸을 띄워두었다면 여기 모양이 상당했죠. 집도 기대해 볼 수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사라졌고요. 중앙의 주도권을 100이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은 사실은 좀 흙이 좀 빠른 의미가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요 변화도는 감명한 변화도였고요. 네. 사실은 이 수로는 요즘에는 흙이 둔 자리로 이렇게 두어서 이제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밀고 나오는 수. 이 백도라고 이 흑도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밀고 나오는 싸움도 간혹 두어져요. 충분히 백도 싸울만 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전처럼 두어서 박하민 선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더 변화의 폭이 많아지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에서 뭐 상당히 좀 정밀하게 유불린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감각적으로 보면 이제 대략 기사들은 이제 어느 변화가 두어질 때마다 형세 판단을 하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30집. 이제 여기가 이제 상당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20집이 좀 약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한 15집 정도 집으로. 그렇게 보면 이제 형세 판단할 때 지금 45집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이 여기를 둔 것도 이제 집 모양이고 여기 확실하죠. 여기에 발전성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여기 중앙에 발전성도 있고요. 백집은 확정가로 보면 지금 한 뭐 30집 정도는 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중앙에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바둑은 이제 흙이 계속 집을 불려나가기는 좀 힘든 바둑이고요. 백은 발전성이 많아서 집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는 바둑. 그래서 네. 실리를 엄청나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기사가 아니면 네. 백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은 발전 가능성을 이 백이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하변으로 벌렸고요. 자, 일단 이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백이 역으로 이런 곳으로 온다고 보면 여기가 점점 더 하얘지죠. 네. 네. 이런 곳은 이제 변으로 흙이 상당히 많이 좀 벌려서 많이 좀 이렇게 그래야지만 백의 골짜기를 좀 폭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백이 벌리게 되면 점점 넓어져서 어느 한쪽을 좀 부시더라도 다른 한쪽이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게 되고요. 네, 네. 좋은 자리죠.
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 수. 두 수를 두고 나니까 아주 빛나는 자리가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이곳은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얇아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붙일 수도 있고요. 흑도 이곳을 바꾸고 싶은 기분은 나지 않습니다. 이 교환을 하나 하고서 네. 아마 손을 돌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이런 곳을 걸치나요? 둘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본다면 이런 곳을 갈라칠 수도 있고요. 네. 두 가지. 하변으로. 네, 역시 이곳을 두어서 이 오유진 선수는 상당히 좀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자세가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음에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발전성이 생겼습니다. 이 두 수로 인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집이 그래도 제가 아까 이 집을 뭐 30집으로 봤는데요. 지금은 뭐 한 20집 이상 더 불어났어요. 아, 때문에 큰 자리입니다. 네. 방금 이 흙이 그 자리를 놓게 되니까 정말 큰 집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백 입장에서는 좌변 그리고 하변 또 큰 자리가 눈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두고 싶은 자리가 많아요. 네. 자, 귀를 지키는 것도 물론 큽니다. 뭐 지키는 자리가 뭐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서 여기를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여기를 두게 되면 변도 커지지만 중앙도 역시 좀 좋아져요. 이런 곳에 한 칸 뛰는 수는 물론 좋은 자리지만 발이 좀 느립니다. 네. 다음에 흙에 대한 압박감이 전혀 없죠. 아, 상변으로. 네. 들어가는 수가 있었고요. 들어가는 수는 이제 흙에 붙여서 이제 안에서는 살 수 있지만 바깥에 이제 흙이 좀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곳으로 붙여서 봉쇄를 당하지 않고 이 흙을 좀 얇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곳을 젖히면 젖혀서 자연스럽게 한 점을 끊어 잡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 한 점이 워낙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폐 부담도 워낙 크고요. 네. 백은 부담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원래 흑진형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진행은 이제 흙이 좀 곤란하고요. 네. 자, 지금은 젖히는 수보다는 위로 젖히던가 위로 늘던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것도 조금은 기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두기 싫은 자리예요. 왜냐면 한 칸 정도로 두면 다음에 막히는 자리 아프거든요. 넘어가는 자세, 물론 여기는 넘어갔지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 경계선이 약간 좀 생겼어요. 늘면 또 받아야 되죠. 네. 여기 좀 막혔어요. 아, 그럼 여기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활용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아픕니다. 그에 반해 흙에서 흙이 이 상변에서 난 집은 별로 되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앙을 의식해서 무조건 네. 일단은 젖히고 싶은 자리인데요. 자, 지금 중앙 백의 두텀을 이식해서 중앙 쪽으로 젖혀가는 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은 오유진 선수가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으로 향했고요. 네, 뭐 젖히는 수, 드는 수 일단은 방향은 중앙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침착한 두 기사의 대결, 오유진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